70번 21년도 7급 모의평가 문제였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그럽니다. 지문을 보니까 갑과 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갑이 하는 말, 문구점 운영하는 A씨 지원금 신청할 수 있을지 문의했다. 그러니까 을이 하는 말, 이와 같은 지원금 주게 되어 있다. 자, A씨 여하튼 업종에 해당되는지 확인했니? 하고 묻고 있죠. 그렇다면 갑은 보고를 하는 입장이고 을은 보고를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갑은 하급자이고 을은 상급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여하튼 현장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A씨 문이니까 A씨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가면 되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4억 원 이하 그리고 매출 감소 이와 같은 증빙 자료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선택지는 5번이죠. 그래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어느 것이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71번 역시 21년도 7급 모의평가 문제였죠.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문, 갑을 대화를 보면 갑이 이 제도 도입 후에 민원 제기한 사람도 많아지는 것 같다.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니? 하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을이 갑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갑이 상급자라는 얘기죠. 을이 답하기를 사전 연명의료 요양서 접수하는 곳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 그리고 전문 상담사 수가 적어서 접수 현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 많다. 어쩌고 저쩌고 어떤 사람은 연명의료 전문 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지 않아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하는 말,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니 신중히 의향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의향서 제출은 필수란 얘기죠. 지금까지 한 것처럼 전문 상담사 상담을 받게 하는 조치 유지해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이 추가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의향서 받기로 했지만 상담사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니?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답하기를 보건소 직원들 대상으로 기본 필수 계획을 실시하고 그 계획을 이수한 직원이 민원인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게 할 방침이다. 그리고 전화, 문의 어쩌고 하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이 주어진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 이제 1, 2, 3, 4, 5번 진술을 판단해야 합니다. 1번 2018년 2월 그러면 시기 찾아가면 되죠. 접수하기 시작했다가 아니라 도입이죠. 그래서 표현 잘못됐습니다. 2번 20년 4월 그러면 역시 찾아가면 되죠. 자, 실행하지 않고자 하는 병원 연명의료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병원이 아니라 희망자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3번 연명의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 상담사로부터 기본 필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교육 이수 대상자는 상담사가 없는 보건소 직원입니다. 그래서 타깃이 잘못됐죠. 4번 전화 예약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 이것을 뜻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화로 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선택입니다. 그래서 잘못됐죠. 답은 5번이죠. 자, 어쨌든 전문 상담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이행 사항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빨리 분간할 수 있어야 하죠.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72번 역시 21년도 7급 모의평가 문제였습니다. 기억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기억을 보면 규정과 조례 중 무엇도 위반하지 않고 값이 30만 원 이하의 본인 부담금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또는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 우리 모두 읽어내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접근해서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하죠. 자, 지문에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고 규정은 해당 행정기관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행정기관은 조례 내용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자기들 임의대로 내용을 마음대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례를 보면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입니다. 역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죠. 그러면 규정은 이 조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출산일 이것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이 문제는 앞에서 봤던 문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서는 상황에서 정보를 찾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73번 21년도 7급 기출문제였죠.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찾으러 그럽니다. 지문을 보면 가벌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는데 내용은 우리가 모두 읽어내기 싫어하는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 풀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법조문 그리고 지문이 길고 복잡한 경우는 지문을 먼저 보기보다 선택지, 진술을 지문 내용과 대조하는 게 빠른 접근법이죠. 1번 X회사 받은 접대 시간 공간적 접근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향응이다. 자, 갑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 90명이 행사에 참여한다는 차원으로 장터에 들러 1인당 8,000원씩 지불하고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후에 그 식사는 X에서 사장 A 축제 후원금이 1인당 12,000원씩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결국 대가성 있는 접대도 아니고 직무 관련성도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추가된 식사비 축제 주최 측에 돌려주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해당 메뉴 가격이 2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X회사 사장이 12,000원을 냈기 때문에 8,000원으로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90명만 8,000원으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메뉴를 선택한 고객들은 전부 8,000원으로 식사를 했다는 얘기 되죠. 그래서 의도성이 없는 것이고 또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위반하는 것이 아니죠. 또 추가된 식사비 돌려줬답니다. 얘기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해당 금액 12,000원을 90명이 다시 각출해서는 주최 측에 돌려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반이 아닙니다. 2번 Y회사로부터 받은 제안 내용은 금품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향응에 포함될 수 있다. 자, Y회사 임원 B가 청탁하면서 100만원 건네를 한다. 이때 100만원은 금품이죠. 3번 청탁금지법상 A와 C는 동인으로서 부정청탁을 한 것이 된다. 자, X회사 A 그리고 C도 역시 X회사죠. 그렇다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장 A가 한 것은 90명 중에 나, 그래서 특정했느냐, 이게 중요한데 특정하지는 않았죠. 자, C는 나를 특정했습니다. 그래서 C와 A는 동인이 아니죠. 그래서 진술 틀렸습니다. 4번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B와 C가 제시한 금액은 금지법상의 허용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어떠한 명목에도 관계없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C 200만 원 그리고 B 100만 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죠. C 청탁 신고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어쨌든 C가 찾아와서 이와 같은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거절했죠. 자, 이와 같은 청탁을 해온다면 신고해야 한다. 어느 때 다시 동일한 부정 청탁을 해온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죠. 그래서 C가 같은 청탁을 다시 한다면 신고를 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74번부터는 NCS 문제입니다. 역시 법 규정 관련 내용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럴 때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문을 먼저 읽기보다 선택지 진술을 지문과 대조해서 판단하는 것이 빠른 접근법입니다. 1번, 자, 기간이 정함이 없다. 이 내용 찾아서 보면 되죠. 두 번째, 근로시간 단축 역시 찾아서 대조 보면 됩니다. 4번, 대체 인력고용, 대체 인력고용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사에서 근무한 적은 없으나 출산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여성을 고용했다. 자, 자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와 같은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사실은 지문 읽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75번 이와 같은 지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시험 응시자 협조사항이죠. 그래서 지문은 협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 지켜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목만 보고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문제, 글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유한 지식을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일방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죠. 2번, 상대방 설득을 하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3번은 자기소개서에 대한 개념 설명이죠. 4번, 연구 검토 결과 기록하여 보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쉽죠. 두 번째 문제, 자, 의력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억, 인원을 제한할 수 있죠. 니은, 불가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76번 역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는 거죠. 자, 위에 제목 건강수칙입니다. 밑에는 뭐가 되어야 할까? 자, 구체 내용 보면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 방문해라. 밑에는 신속히 신고하고 병원 이송해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대처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하튼 상황에서 정보 찾아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77번 문제가 너무 쉽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묻고 있죠. 간담회 개최했다. 이것이 답이 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보면 정부 인사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78번 역시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가급적이면 여성 기술사를 우선 추천하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으면 되죠. 3번과 4번 가운데 가급적 여성 기술사 우선 추천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